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시점은 내년 말이 좋다라는 얘기들 힘이 실리고 있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형 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도 발맞춰야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 또 그 용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고민들이 존재하실 텐데요. 자, 부동산 가이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런 다양한 시각과 함께 그에 꼭 맞는 전략과 또 고민 해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시간 꽉 채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살펴보면서 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분 만나기 전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문자는 02545-7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S&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변화하는 시장에 걸맞은 투자 팁부터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내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17년,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내년을 전망하는 핫 키워드를 분석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쯤 되면 사실 내년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겨울 되자마자 113 부동산 대책 때문에도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미리 체크해봐야 할 내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느냐거든요. 근데 내년에 과연 아파트를 사도 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13 대책 이후에 어쨌든 이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37주 만에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또 후년 한 해씩 50만 호씩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거, 또 이 정부에서 노는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 또 트럼프 변수까지 있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일단 봄까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넘어갈 때쯤에 그때 가서 매수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아직 서울 수도권은 주택보험률이 100%가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 신규 택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신도시라는 게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는요, 이 전국적인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지역별로, 내가 원하는 지역별로 좀 세세하게 쪼개 보셔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어쨌든 봄이 지나서 2분기쯤에 오면은 실거주 위주라면은 한번 그때 가서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 강남 불패입니다. 지금 강남이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강남 쪽에 아파트가 빠지는 게 아니냐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남은 부유층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곳은 한강변,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는 압구정, 강북에서는 용산 쪽은 항상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강남 지역이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 대도시랑 비교하면은 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북을 개발한다거나 좀 균형 개발의 정책 이런 게 나와서 강남에 좀 대체 지역이 나오지 않는 한 어쨌든 강남에 현재 올라가 있는 거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주목해야 생각하셔야 될 게요. 강남이 아무래도 좀 재건축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 금리가 인상되면은 투자하는데 분명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 투자하실 때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상황을 좀 면밀히 따져보셔야지 투자에 알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강남은 쉽게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저금리가 기조가 계속 이어져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위치죠.
입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도시라든지 이런 서울 중심권에 새로 지은 주택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이라는 게 뭐 지어지고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약간 수익성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구주택 같은 경우는 한 뭐 18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면은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익성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 같은 데 투자하실 때는 지금 당장 수익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황금성 이거를 매도하실 때 그 시기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가나 상권의 그 상가 건물 같은 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좀 리모델링을 하시던지 아니면 임차인을 바꿔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좀 얻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가 투자하실 때는 요즘 정말 더 입지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이 계속 좀 성장률이 낮고 교통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도시의 상권이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도 강했던 그런 상권을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많은 주목,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지 3가지 체크포인트 확인해봤습니다. 간략한 부동산 시장 흐름 확인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동향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체크해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실패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는 주제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예.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기 판교 백현 휴먼시아 7단지거든요. 네. 예, 그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지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뭐 몇 평형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 안 하고요. 33평이요. 33평이고 현재는 뭐 전세 놓고 계시나요? 반전세라고 그러나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7년째 보유 중인 아파트 과연 매도 시기 언제로 잡는 게 좋을지 고민 예, 예. 같이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예. 실제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에 계시고 요거는 뭐 투자 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고요. 아니, 이제 뭐, 입주할까도 했었는데 또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도를 할까 해서.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고요? 좀 평수로 가고. 아. 예, 일단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매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지도로 보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판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현 휴먼시아가 동판교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판교가 있고 차후에 지금 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 또 조성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교는 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지 크게 떨어질 여력이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판교는 뭐 공기가 좋다. 그에 비해서 동판교는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상권, 뭐 인프라라든지 학군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동판교 쪽이 서판교보다 가격이 좀 더 높죠. 예, 예, 예. 예. 그렇고 어쨌든 최근에 뭐 경강선이 개통이 돼서 판교역이 어쨌든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바뀐 거고요. 예, 예. 물론 뭐 경강선이 개통됐다고 해서 판교 사람들이 좋아질 일은 별로 없겠죠. 뭐 예, 광주라든지 그쪽 지방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질 예, 건데.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뭐 환승이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는 분명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리고 휴먼시아 7단지가 여기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학군을 예.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판교는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가격이 크게 내릴 여건이 없거든요. 예, 예. 물론 뭐 보뜰 마을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예. 백현 마을이 그 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이 가격 좀 알아보셨어요? 8억 중반쯤 이쪽 저쪽이라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한 8억, 뭐 8천, 뭐 9천 요 정도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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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는 9억 넘는 거 한번 보셔야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게 예, 조금씩 오르면 제가 볼 때는 9억은 뭐 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반전세 놓고 계신데 만기가 언제신가요? 6월이요. 내년 6월.
예, 예. 일단 뭐 내년 6월까지 일단 보유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그때 가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뭐 전세 돌리셔도 크게 뭐 하락 여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릴 거거든요. 예, 네,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갖고 계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뭐 의견 들으시니까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가격 더 오르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언제든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지역 안녕하세요. 고민이세요? 예, 제가 투자용으로 성북구 보문동에 파크부 자이 그 분양권을 피를 조금 좀 사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매도 시점하고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몇 평형 구매하셨어요? 21평이요. 21평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고민 나눠보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구매하셨어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서너 달 정도 됐어요. 아, 서너다. 그때 혹시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그때 피 주고 4억 1천이요. 4억 1천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이게 혹시 뭐 분양은 얼마에 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때 3억 5천이요. 그렇죠. 3억 5천인데 필요한 5천 정도 주신 거고 네. 요즘에도 이렇게 거래되는 거 혹시 살펴보셨나요? 요즘에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예. 네. 혹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사고 나서 확 오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한 4억 그 선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입주를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겨놓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이제 뭐 4억 천 주고 사셨는데 네.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시면은 별 이득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세 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월세 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전세를 놀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세 한번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좀 설명드리면 네. 자, 보험파크자가 이제 새로 생기는데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언덕에 있죠. 네네. 예, 조금 언덕에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6호선이라든지 뭐 1호선, 2호선 그리고 앞으로 생길 뭐 우이 신설선까지 해서 역으로 주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 중심권 말하는 뭐 동대문이라든지 종로 쪽 이쪽의 중심권과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찾아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을 보시면 이 숭인동하고 창신동이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는 종로구고 이 보문파크는 성북구죠. 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들이 다 좀 해제가 됐어요. 원래는 뭐 재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재개발이 속도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뭐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많이 해제돼서 이 밑에 지역에 아마 아파트들이 막 재개발해서 많이 들어왔으면은 이 보문파크뷰 자리가 조금 밀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보문파크뷰 자리에서 본다면은 이 지역이 해제된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어쨌든 조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지역 해제가 되면서 뭐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 해서 주변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험파크뷰 자리가 좀 더 좋은 접근이 됐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이제 비교할 만한 게 여기 쌍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이편한 세상 보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파크뷰 자리가 있는 건데요. 이 비슷한 크기대 평형대를 살펴보면 이 쌍용은 종로구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뭐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뭐 한 21평대가 뭐 한 3억 4, 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편한 세상 보문 같은 경우가 지은 지가 한 3, 4년 됐는데 여기는 한 23평대가 한 4억 중반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문 파크뷰 자이도 한 21평대는 한 4억 중반 이편한 세상 보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 이편한 세상 보문 그 비슷한 평대 전세가 지금 한 3억 한 5천에서 그 정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파크뷰 자이 현재 갖고 계신 21평대도 전세 받으시면 한 3억 5천에서 3억 6천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주변을 보면은 뭐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세를 거래하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향후에도 조금 더 올라가면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매매가를 그래도 조금 더 올리진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전세 한번 딱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즈음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한번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현재는 보유하시고 뭐 전세 한번 놓으셔서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그때 매도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 345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투자로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천호역 인근의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지역은 천호역 인근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지역 안에서 오피스텔에 투자할 것이냐,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할 것이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느 쪽 투자가 더 좋을까요? 뭐 오피스텔도 좋고 다세대 투자도 좋은데요. 이 천호역 주변에 좀 상황을 살펴보셔야 네.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상업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뭐 최근에 여기 상업 지역에 뭐 천호역 한강 여기도 15년에 이제 분양이 됐고 아마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뭐 한 매매가가 한 1억 한 5, 6천, 7, 8천 될 거고 월세는 뭐 천에 한 60에서 70 정도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천호역 주변이 지금 변해야 됩니다. 바로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쪽 해서 지금 굉장히 좀 낙후됐거나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축 다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요 재정비 촉진지구를 벗어난 이쪽이라든지 위쪽으로 해서 신축 다세대가 조금씩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이제 뭐 5년 정도가 되면은 수익성이 조금 하락을 하고 매가도 조금 내려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으로 알아보시기에는 나중에 이제 좀 황금성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뭐 황금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 천호 1 정비구역 여기인데요. 여기가 뭐 시장이라든지 뭐 청소년 유해 지역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좀 개발이 되면서 어쨌든 뭐 업무지구도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면은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뭐 오피스텔, 뭐 다세주택 다 괜찮은데요. 일단 이 지역은 요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피스텔 그 중에서도 좀 새로 지어진 거 이쪽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좀 알맞은 적당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호역 인근 중에서도 또 어느 구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테니까요. 관심 있는 지역과 그 부동산을 고르신다면 언제든 또다시 전화나 문자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그 서울시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거든요. 네. 네, 29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29평이에요? 아니요. 저기 다른 데서. 네네. 그 이거는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은지 아니면 전세가 끝나는 18년에 매수를 해도 좋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있는데 지금 미리 이곳을 매수할지 아니면 전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매수를 할지 고민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그게 거죠? 이게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민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고민 없으세요? 건영 1차를 25평을 그 봄에 사가지고 8월에 등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언제쯤 팔아야 하는지, 내년 봄에 그냥 팔아야 하는지, 자, 아니면 전세가 지금부터 2년이니까 네. 그 후에 팔아도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 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샀거든요. 네, 건영 1차. 어디 있는 건영 1차일까요? 서울시 관악구 건영 1차 신림동에 있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고민 저희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해결해 보세요, 본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신림동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신림동에 살고 계시는데 예, 어쨌든 예. 그 금천구의 롯데캐슬을 실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할 건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사도 괜찮은지.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 있죠? 예. 제가 이게 지금 까먹은 저기가 있어가지고. 예. 예, 이게 지금 아직 전세가 만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2018년까지는 어쨌든 전세를 사실 거고 그 예, 이후에 예. 이제 입주를 하실 건데 지금 사야 될지 그때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뭐 말씀드리면 뭐 굳이 지금 안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금천구 그쪽 뭐 시흥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굉장히 대단지로 조성이 됐잖아요. 예, 예. 그동안 이쪽 지역에 뭐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격도 조금 올라 있고 여기가 앞으로 뭐 2차, 3차, 4차에서 뭐 주상복합 다 옆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 금천구 쪽이 그동안은 좀 시세를 주도했던 게 남서울 힐스테이트라고 요 밑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예, 예. 이 아파트가 이제 이 주변에서는 가장 새 아파트라서 좀 시세를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리를 뺏겨야겠죠. 앞으로는 어쨌든 이 금천구 이쪽 지역 내에서는 어쨌든 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시세를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대장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피가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혹시 예. 29평 지금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이게 그 층이 낮은 건 조금 싸기는 한데 네. 거의 5억 5천에서 5억 7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분양할 많이 때는 나와요. 한 평당 1,400에서 1,500 조금 이상으로 분양이 됐던 것 같은데 4억 2,400에서 900 이렇게 3,5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조금 과도하게 붙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역이 좀 노후됐는데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거가 많이 몰리고 여기는 어쨌든 사람들이 투자 목적보다 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아파트가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에는 굉장히 뭐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금천구 쪽의 최대 약점이 교육입니다. 혹시 뭐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신 건 아니죠? 예, 예. 뭐 교육은 상관없으신 거죠? 예, 우리 남편이 그 시화라서 그 위에 고속도로를 타려고 여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럼 어쨌든 뭐 호재는 있습니다. 뭐 신안산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서부간선도로 지하산업도 있고 또 최근에 개통된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남까지도 접근이 용이해서 그런 호재를 받다 보니까 가격이 좀 피가 많이 붙은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구매하셔도 상관없으신데 기왕이면 2018년 전세 그때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2018년 전세 만기 즈음에서 한 어쨌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내년 2분기 지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매수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그 신림동의 신림 건영 아파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여기 그 장군봉 근린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 요게 아무래도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습니다. 단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아마 지금 장문동이 아닌데. 그럼 어디 신림 관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림동이요? 신림역에 네. 저기 그 관악구 신림동의 푸르지오 그 뒤쪽에 있는 거예요. 푸르지오 뒤쪽이요. 예. 신림 건영 아파트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영 1차요. 아, 건영 1차요. 예.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저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신림 건영 1차 아파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내에서도 건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참 많은가 봐요. 예, 많아요. 네, 사실 저희 집도 건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 네. 독산 자연공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나요? 예, 조금 그쵸? 오르기는 했는데, 조금 올랐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재건축이 된다면 좋겠지만, 재건축이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거를 전세 놓고 계신가요? 예. 그 봄에 사가지고 전세를 놨는데, 이게 앞으로 2년 있으면 비과세도 되니까 그때쯤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파셔도 상관없으시고요. 2년 후에 비과세 되는 순간에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내려갈 일은 없고요. 앞으로 조금 호재를 더 받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2년에 매도하시고 아까 롯데캐슬은 지금보다는 좀 더 시장을 보셨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시고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는 주제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포인트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영주 이사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현재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또 임차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에서는 이 교대역 인근입니다. 이 교대역을 그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이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이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28평의 넓은 대지 위에 7층짜리 3개 동의 건물이 생겨났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과 희소성 그리고 상품성 가치를 두루 갖춘 매물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1층 필로티 주차장, 1대1 세대의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야말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교대역 역세권의 신축 투룸 다세대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정원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서구 등촌동과 서초구 읍면동 신축 다세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 다르고 거리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등촌동의 경우 현재 마곡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또 순차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이주할 예정이고요. 읍면동의 경우 작년 삼성전자 R&D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상승세에 있다. 또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우리 또 그 지역 특화 그 양재 읍면동 일대를 갖다가 특구로 지정해서 RNC를 조성하겠다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의 키 포인트랄까요?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으로 인해 미래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진미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이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9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등촌동부터 가볼게요. 소장님, 등촌동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예. 지하철 일단 9호선, 중미역이 도부 5분 거리에 가깝게 있고요. 네. 같은 라인에 가양역과 등촌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하철 9호선 하면 동서 라인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으로 유명한데요.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마곡지구, 여의도 등 업무단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서부 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본 물건 주변으로 많은 대기업이 이취하고 있고 또 이전 예정인데요. 먼저 홈플러스 본사가 올해 초 강서구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홈플러스에 55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대한항공이 이취하고 있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마을 금고 IT 센터도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관공서, 이마트, 홈플러스, 시네마, 병원 등이 가깝게 위치하여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의 매력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강서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호재들 몇 가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등촌동에 영향 미칠 만한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쪽에 뭐 이슈라고 하면 일단 마곡지구를 말씀드려야 그렇죠. 되겠죠. 예. 우선 마곡지구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첨단 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에는 LG R&D 센터를 비롯하여 국내의 유수 기업들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만 5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요. 집가 상승 무조건 되겠죠. 다음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2017년부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총 14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의 재건축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5만 가구 수준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그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서부광역철도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는 부천시 원정역에서 시작하여 하곡, 상암을 지나 홍대 입구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철도가 개통되면 홍대나 상암으로 10분이면 통행이 가능해지고 특히 등촌동은 강북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라서 차후 서남부 지역 최고의 교통망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서의료관광특구 지정인데요. 강서의료관광특구는 김포공항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본 물건의 지역까지 그리고 강서로에 위치한 기존의 특화병원과 함께 최고급 의료 서비스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쇼핑, 스파, 외식, 관광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들까지 유치할 예정으로 자연히 지역 상권이 발전하게 되고 그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약 한 2달 정도 준공되려면, 완료가 되려면 남아있는데 어떻게 지어지나요? 예. 2017년 1월 준공 예정인 2개 동으로 이루어진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중 3층으로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대지 면적 18.5제곱미터의 방, 둘,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이루어질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에 100%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CCTV 현관 포함은 기본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소원하는 3베이 타입의 아파트형 구조로 시공할 예정으로 체감과 개방감이 우수할 것이고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옥상에 태양광 지배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공용 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드릴 때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매매가 2억 900만 원입니다. 임대가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1,9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 활용하시고 하면 실투자 5,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다세주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특히나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그래도 유의점 꼭 챙겨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뭐 대규모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항공성도 뛰어날 수도 있고요. 집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현장 방문하시는 것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부동산 정보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김영조 이사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초구 그 안에서도 노른자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서초동의 매력 두말하면 이 엎으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우선 이 매물의 입지 굉장히 뛰어난 장점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 본 매물이 위치한 이 입지 다른 곳에 비교해서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우선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동인구가 현재도 가장 많고 주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로변 오피스 굉장히 많고 또 법조타운, 삼성 강남 본사
또 유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인 지역이 이 교대역 역세권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상업지역과 바로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부지 위에 부지가 무려 328평의 이 부지 위에 7층짜리 3개 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 개발호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 매물의 입지는 정말 직접적인 개발의 수혜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부지는 지가의 상승분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입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데요. 본 매물과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는 3종입니다. 이 매물지도 3종인데 이 롯데 칠성부지 3종의 부지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 800%로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본 매물도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3종의 바로 윗단계인 준주거지역 정도로도 종이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역 삼성 강남전자 본사, 그다음에 롯데 칠성부지, 나대지 상태인 롯데 칠성부지, 그리고 코롱 오피스부지, 그리고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데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 지하는 500m 이내 거리에 다 모두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혜지다. 입지적 장점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영향권에 직접 든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개발 호재들 주목해 볼까요? 네, 자 개발 호재 직접적인 개발 호재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 규모의 송파에 이은 제2 롯데 칠성부지, 롯데타운이 들어설 이 칠성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약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야말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그런 그 부지이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한남 IC와 서초 IC의 이 정체 구간을 지상에는 공원 또 지하에는 도로를 신축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면적이 약 17만 평입니다. 이 17만 평의 공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본 매물 지하는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17만 평의 정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또 그 전철 한 코스입니다. 직선거리로는 뭐 한 700~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서리풀 공원에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장제 터널이 생겨나고 위에는 뭐 아파트나 군인 아파트 같은 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서초구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활의 인프라, 문화 공간이 또 잘 갖춰진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앞서 나열했던 이 개발 호재들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 단기적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매입하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모두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개발 호재도 함께 더불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자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건물 자체도 정말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자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가 328평인데요. 자주식 주차,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본인이 주차를 하고 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48세대 세대수에 비교해서 1:1 주차를 하고도 주차의 여분의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통신망을 설치를 하고요. 또 전기자 충전함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또 1층에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이 상주를 하고요.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실을 만들어서 늦은 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출동이 가능한 첨단 보안 시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또 주민 공동 편의시설, 또 각 세대의 개인 락카, 그리고 세 동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이라는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물론 모든 그
풀 옵션으로 만들어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안 모두가 풀 옵션으로 만들어지는 정말 차별화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소규모의 역세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려도 뭐 충분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매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세대당 추가 공사비가 약 2천만 원 정도인데요. 만들어지게 된다면 가치는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전세 약 3억 3,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또 본매물의 장점이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수익률도 10% 정도의 수익률까지도 갖춰져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 매수할 때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부동산 양극화 시장입니다. 어떤 매물이 도태되고 어떤 매물이 살아남는가는 분명히 해법이 있습니다. 좋은 매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장 방문하시고 꼼꼼하게 투자의 포인트는 역시 현장 방문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구 우면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습역에서 차로 2분 거리 위치해 있네요. 올 2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서초구 안에서도 우면동으로 이번에는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면동은 어떤 매력이 있죠? 이 지역은 사실 도시철도망 소외 지역으로 현재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이용해도 강남 중심 지역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위례 가천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므로 향후 개통 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 고속도로, 양재대로, 강남 순환 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강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우면산과 생태 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 등 서초구에서도 자연 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가깝게 관공서, 금융기관,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라클럽, 하이 브랜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거주 만족도 또한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그중에서 어떤 개발 호재 주목해 볼까요? 일단 서초구 우면동 하면은 일단 강남권이지만 그동안 좀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됐고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삼성전자 R&D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8월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양재 우면 일대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재 우면동 일대 330만 제곱미터를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R&C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AT 센터 및 양재 시민의 숲 일대는 R&CD 코어 권역으로 지정해 AT 센터, 하회 공판장 현대화사업, 공공부지인 마방 공원 등을 활용해 R&CD 공간 확보를 극대화하고 양재 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등의 문화, 여가, 교류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30년 넘게 유통 업무 설비로 묶여있는 한국화물 터미널이나 양곡 도매시장, 하회 공판장 일대 부지 약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공간, R&CD를 위한 대학 등 교육연구시설, 컨벤션 앤 호텔, 문화전시 및 공연장 같은 기업 성장과 도시지역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지하 추진 등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더 노다지처럼 개발할 부분들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건물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어떤가요? 예. 일단 뭐 2016년 2월 달에 준공했는데 왜 여태에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그 의구점을 좀 가실 수 있는데요. 그쵸.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보유분에서 좀 저렴하게 갖게 나오는데요. 일단 복층 구조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중 5층으로 전용 면적 22.25제곱미터, 대지 면적 19.05제곱미터의 방 둘,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의 주차가 편리하고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고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붙박이장을 제공합니다. 네. 화면 보시고 냉장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냉장고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격 정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는 2천만 원, 1,900만 원 좀 저렴한 투자 금액이 오늘 컨셉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요즘 사실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그 주기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르는데 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르는 대로 올립니다.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얼마일까요? 예. 일단 건축주 보유분으로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입니다. 요즘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그저 크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모습. 이런 때일수록 리스크 없는 소액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매매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하려고 하신다면 실투자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 계속 또 불안정하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은 불안정할 때는 최소한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다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한 두 분의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박정훈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 안전한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